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조정을 틈타 꼭 사야 할 로봇 2기업 11월이 오기 전에 사모세요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 로봇 시장은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의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기업과 연결된 종목군들을 집중하셔서 투자하셔야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부터 강한 시세가 나왔죠.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 대기업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11월 달부터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부터 지원에 대한 내용들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사모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과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8,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내용들을 리포트로 만들어서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하반기 혹은 24년도 상반기까지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압축한 리포트고요. 해당 리포트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 꼭 확인하시고 다운로드를 통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두산 로보틱스 조정 틈타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지금 국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로봇 산업은 정부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린 로봇 업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로봇을 10대 핵심 산업 중에 하나로 선정을 하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장해서 현재 저가형 서빙 로봇을 계속해서 출시를 했죠. 국내 시장에 서빙 로봇 시장의 점유율을 70%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도 2차 전지도 이때부터 엄청나게 밀었는데 2차 전지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중국이 엄청나게 시장을 장악해 버렸죠. 즉 지금이라도 2차 전지에 대한 전례를 판단을 해서 로봇 산업에 대한 경쟁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로봇 시장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로봇 보급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중소형 로봇 전문 업체 대표는 중국의 기업이 아니라 중국의 정부와 경쟁하는 느낌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2021년도 기준에서 신규 설치된 제조용 로봇이 전년 대비해서 31% 증가한 51만 7천 대라고 현재 시장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중국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26만 8천여 대로 로봇을 팔아서 1위를 기록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로봇을 사용하는 이유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사업자들이 비용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로봇을 적용을 하는 건데 당연히 가격이 저렴한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첨단 기술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중국산이 장악한 서빙 로봇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승하차는 기능부터 서빙부터 결제까지 원스톱 서비스 등 첨단 기술 장착을 진행하고 있고요. 문제는 뭐예요? 중국의 제품들이 국산 제품에 비해서 20%에서 30%가량 저렴한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서빙 로봇과 경쟁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을 자체를 서빙 로봇을 왜 쓰겠어요? 인건비에 대한 부담, 즉 돈을 아끼고 이득을 더 높이 하기 위해서 이 서빙 로봇을 쓰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하면은 굳이 국산 로봇과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크게 벌어지지 않는 이상 중국을 채택하는 채택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즉
첨단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게 가격 경쟁력입니다. 로봇에 대한 활성화에 우리나라의 정부가 상당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산 로봇을 사든 국산 로봇을 사든 보조금이 똑같이 나오죠. 즉 자국 로봇 산업 보호에 대한 정부 정책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이 로봇에 대한 정책을 내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문제고요. 이 밖에도 지금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발전을 막는 여러 가지에 대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드디어 이번 11월에 어느 정도 풀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국내 로봇 산업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출발선에 드디어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무슨 뜻이냐? 자율주행 로봇 왜 달리지 못하나? 라스트마일 후진국이 된 한국이란 뜻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주요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자 국내 유일의 라스트마일 생산 기지입니다. 2030년도 기준에서 글로벌 로봇 자율주행 로봇 시장에 대한 규모가 약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 전체 배송 물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20% 정도는 로봇이 담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즉 앞으로 6년, 7년 이내로 자율주행 로봇, 배송 로봇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즉 근데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파트죠. 즉 아파트에 배송을 해서 문 앞에 놓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됩니다. 즉 배송을 위해서 로봇과 엘리베이터가 정보를 주고받으며 정해진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결국에는 이 로봇과 엘리베이터에 대한 연결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국내에 설치된 승강기는 무려 83만 대에 이르지만 로봇과 연동되는 기기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소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의 제2사옥 거의 1784 그거 같은 경우에는 로봇 엘리베이터가 있죠. 하지만 사실 대다수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연동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라스트 마일을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에 대한 제약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었나요? 지금까지 모빌리티 산업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서 성장판이 막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호텔이나 식당 등 일부 실증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율주행 로봇은 규제로 인해서 찾아볼 수조차 없었고요. 지금까지 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1월 17일부터 실외 이동 로봇 보도 통행 허용이 진행이 되죠. 다가오는 11월 17일 개정지능형 로봇법 시행을 통해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동일한 출발선에 선 로봇 기업들이 이제서야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자기들 내부로 실내에서라도 로봇 개발을 했는데 실외와 실내에 대한 데이터 차이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즉 이제부터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 투자가 진행이 될 텐데 일각에서는 라스트 마일 규제는 실타래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규제를 이렇게 한두 개 푼다고 해서 산업을 제대로 키우기는 힘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난 수년간 이미 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라스트 마일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후발주자로 뛰어든다고 했을 때 따라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다른 기업들의 선두와 우리와의 거리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라스트 마일이라고 했을 때 가장 앞서 나갔던 기업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죠. 지난해 10월에 아마존은 배달 로봇인 아마존 스카우트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아마존은 배달 로봇을 이용해서 다양한 조건을 설정한 현장 테스트를 지금까지 엄청나게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막혀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다면은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아마존 내에서도 배달 로봇을 진행함에 있어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고요. 이게 기술적인 문제인지 혹은 비용의 문제인지 속 시원한 분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은 축축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얘네가 이 기술 자체를 2018년도, 201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3년간의 경험 축적을 통해서 완전한 무인화 로봇의 문제를 파악을 했고요. 이 경험을 실패의 자산으로 생각했을 때 외부에 공개하면은 다른 기업들이 그것을 토대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공개가 불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라스트마일 쪽에서 배달 로봇 쪽, 무인 배달 로봇 쪽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나 해외의 모든 기업들과의 격차가 엄청나게 크지 않다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특정 로봇은 이미 배송 로봇이 상당 수준까지 개발이 됐지만요. 자, 그래서 아마존이 어떤 선택을 하나요? 이제 배달 로봇을 10월에 접고 지난해 12월에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시작합니다. 무인 배송 로봇 사업 이후에 지난해 12월에는 프라임 에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정확히 뭐냐? 프라임 에어는 배송 거점 16km 이내에서 주문 후에 30분 내 드론을 이용해서 상품을 집 앞까지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로봇이 집 앞까지 가는 거에 문제가 있었다. 즉 기술적인 결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현재 사람들이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배송 서비스를 정확하게 모든 제품들을 배송해 줄 수는 없겠죠. 독자적으로 개발한 육각형 에어드론을 사용해서 2.2km 미만의 소포를 빠르게 배송하고 있고요. 현재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도 분명히 규제가 있습니다. 고도 제한에 대한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안전 문제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것을 전부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아마존이 야심차게 준비한 드론 배송 서비스가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고요. 올해 1만 건의 드론 배송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공 사례를 봤을 때 1월부터 0건, 2월 10건, 5월까지 전부 합쳤을 때 100건입니다. 넉 달간 고작 100건이고요. 1년 동안 1만 건에 대한 배송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얘네가 2013년도 말에 제프 베조스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서 10년간 개발을 진행해 왔지만 여전히 실험적인 서비스에 머물러 있고요. 정식 서비스로 발전하는 데까지 실패를 합니다. 즉 무슨 뜻이에요? 출발선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섰지만 압도적인 선두가 없다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 확실하게 기회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의욕이 넘칩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요. 한국 로봇 산업의 순위는 세계 5위 정도입니다. 근데 1위와 3위와의 격차는 여전히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말이 5위지 1, 2, 3위와 비교했을 때 그 격차가 아득히 벌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로봇의 시스템 통합 부분과 현장 운영 부분에 대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1년도 기준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종사자가 3만 1,035명으로 2019년 3만 1,387명 대비해서 300명가량이 감소했습니다. 특히나 서비스용 로봇 인력은 매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왜 감소할까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이 로봇 산업이라는 게 지금 매년 눈에 띌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로봇 인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할 거고요. 새로운 인재들은 계속적으로 매년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서비스용 로봇 인력들이 매년 눈에 띄게 감소하는 이유는 바로 해외로 인력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나 서비스용 로봇 쪽에서 인력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산업용 로봇은 어때요? 이미 전 세계에서 1위 기업, 2위 기업, 3위 기업, 4위 기업, 5위 기업이 꽉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5개의 기업에서 점유율을 50% 이상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의 구성을 봐도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 구성은 말도 안 되게 적은 수준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이미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이 기술을 쌓아왔던 기업들을 뛰어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투자들이 협동 로봇과 서비스 로봇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냐? 서비스 로봇이나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 뚜렷한 2등이 없습니다. 물론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의 1등입니다. 점유율 40%고요. 덴마크의 테크맨, 일본의 환학 등등등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와의 점유율 차이가 사실 크게 나지 않습니다. 즉 뚜렷한 2등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2등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겠고요. 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특히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을 통해서 현재 국내 시장에서 협동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로봇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우위를 잡으려고 하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HD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만의 테크맨과 협업을 통해서 협동 로봇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즉 어떠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두에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기업들은 시장에서 고성장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가 현재 국내 시장에서 1위는 맞지만 그 밖에 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유보율과 압도적인 현재 사업이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국내 대기업들이 다 같이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로봇 산업의 핵심 키워드가 대기업이라고 했죠. 즉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전자라는 배경과 거기에 따른 자금력입니다. 즉 앞으로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국내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협동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엄청난 시세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종목은 국내 대기업과 협업을 하는 눈에 띌 수 있는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바로 대동기업입니다.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에 미래농업 리딩기업 비전을 선포하고 스마트 농기계, 팜, 모빌리티 사업을 위한 자동화, 전동화, 지능화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올해 초에 농업과 비농업 분야의 로봇 산업에 진출하고자 키로아 로보틱스 센터를 개설해서 로봇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9월에 포스코와 함께 특수환경 임무 로봇을 개발한다라는 호재가 나왔죠. 포스코와 제철소 내 낙광 수거 및 작업 환경 개선 목적으로 사용할 특수환경 임무 수행 로봇 플랫폼 기술 개발 업무 협약을 대동기업과 체결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철소도 있겠지만 2차 전지와 관련돼서 로봇에 대한 연동성이 상당히 많이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즉 포스코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꾸준한 계약 관계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대동기업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강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물론 대동기업가 기존에 한번 시장에서 시세를 냈습니다. 지난 9월달 초 이후에 강한 시세를 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과 시장의 낙폭의 종목이 밀렸죠. 하지만 해당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일에도 거래대금이 500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이런 식으로 시세를 1차 이상 냈던 종목군들이 2차 파동, 3차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기 저점 구간인 9,000원 구간까지 열어두고 현재 9,500원과 9,800원 사이부터는 9,000원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해당 종목군들 공략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2차 파동과 3차 파동이 나올 때 특히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 현재 공장을 엄청나게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로봇이 적용된다고 할 때마다 대동기업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동기업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두산 로보틱스나 또 다른 로봇 기업들이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시장에서 한번 주목받았던 종목이 재부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주목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로봇 산업에 대한 내용들부터 서비스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되는 로봇에 대한 종목군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나는 반도체나 AI나 로봇에 대한 내용들 꼭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다. 해당 리포트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이 아이폰이신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글 플레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완료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작동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보이실 거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 클릭하시고 회원 가입 버튼 클릭하시면은 약관 동의란이 있습니다. 약관 읽어보시고 필수란 전부 다 동의하신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름 그리고 이메일, 비밀번호 그 다음에 이름까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전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름, 비밀번호 확인, 이메일 딱 4가지만 입력하신 다음에 회원가입하시면 되시고요. 전화번호 필요 없나요? 집 주소 필요 없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나 집 주소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으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은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로그인까지 마치셨으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셨을 때 보이시는 깃발 모양이 있을 겁니다.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놨거든요. 2023년도 반도체 핵심 자료집과 2차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2가지에 대한 리포트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시세낼 수 있는 단기 급등주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급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뉴스가 이거다 라고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주 분석은 당일 시장에서 강한 시세를 냈던 종목군들이 무슨 재료로 올라갔는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